좀 끈기가 없는 상태. 이거 한 올 한 올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게 좀 짜증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곧 크리스마스가 바로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이제 크리스마스 데뷔 일러스트 지금 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림 그린 지 얼마 안 된 분들,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 크리스마스 산타의 일러스트, 산타복 일러스트 이렇게 딱 그리다 보면은 꼭 막히는 곳이 있어요. 요거. 이 털 부분이 항상 어렵단 말이에요. 천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그림자 대체 어떻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쵸? 요거에 막히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모작을 하면서 해결을 보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이제 다른 분은 약간 이렇게 미소녀거나 약간 이런 데포름의 그림체였는데 털만 실사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초보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구제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만화체에 어울리는 털은 어떻게 그리는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털이라고 해가지고 그림자가 유독 다른 모양새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기 옆에 그려놓은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털 없이 제가 이제 바로 옷주름이랑 이제 그려놓은 상태인데요. 여기서 사실 이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실제로 이제 사진을 보더라도 털이 이렇게 있어도요, 기본적인 그림자는 다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이스는 기본 그림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냥 평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데포름의 스타일로 털을 묘사를 할 때는 이 경계선에서 차등이 많이 생겨요. 이 경계선 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빛과 그림자의 경계선. 빛과 그림자의 경계선 부분에서 약간만 이 텍스처를 보여주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과정 안에서 약간의 이해할 이론이 살짝 있어요. 조명이 있으면 웬만하면 그 조명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떨어져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이 빛을 받는 부분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빛을 다 받게 돼요.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것이 점점 옆으로 틀어지면서 빛을 받는 구간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여기는 못 받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받을 수 있고요. 여기까지 받았다가 요만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요 뒤에는 얘가 가리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못 받고요. 그래서 요 부분부터 이제 더 이상 닿는 구간이 없어졌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빛이 안 들어가는 상태가 되죠. 근데 보통 이게 완전한 원형이었으면은 빛이 이쪽으로 각도가 돌아오면서 여기서 그라데이션이 생겼을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툭툭 끊기는 모양으로 이제 작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서 빛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치면은요, 여기는 이제 빛이 이만큼 받고 여기는 이제 거의 다 받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앞에 있는 애가 또 가려지니까 약간만 받고 그 다음에 조금 받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리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털 한 올의 데포르메라고 쳤을 때 털 한 올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요 안쪽에 대한 묘사를요, 너무 열심히 여기를 하나하나 다 그리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예 빛을 많이 받는 구간은 어때요? 모든 부분이 다 밝아지기 때문에 그냥 하얗게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각도가 이제 여기서 점점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점점 그 모양이 끊기는 구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요 한 올의 모양이죠. 요런 실루엣이 요 경계선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이 선화 작업할 때도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외곽선 그냥 이렇게 일자로 남겨놓고 그림자만 이렇게 흔들어서 그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 이러면 털처럼 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여기 윤곽선도 제대로 그려놔야 돼요. 그래서 윤곽선도 전부 다 털 모양으로 제대로 그려주는데, 또 여기서 초보분들은 아직 이제 그림 그리는 역량이 좀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좀 끈기가 없는 상태. 이거 한 올 한 올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게 좀 짜증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털이라는 것이 길이랑 사이즈 같은 것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예뻐요. 그러니까 털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균일하게 그려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선화가 된 거예요. 확실히 선화만 바꿔도 확실히 좀 더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얘기한 내용을 적용해서 그림자를 그려보자고요. 이 경계선에서 우선은 털의 형태가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때 또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실루엣에 그려놨던 이 털의 형태 있죠? 요것이 여기서 재현되도록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는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꼭 있어. 그거를 꼭 맞춰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점점 이 형태가 끊기는 모양으로 점점 작아지고요. 사이즈도 이런 모양으로 이제 바뀐다. 여기 넘어가는 지점
지점에서 이렇게 털 사이즈만큼 중간중간 끊기는 모양새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합쳐서 그려주면 돼요. 이때 이 모양은 털 하나 가닥에 빗의 일부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튀어나온 덩어리가 있는데 빗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조금 일부만 빛나버렸다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걸 그냥 아무렇게나 점 찍듯이 하면은요 되게 안 이뻐져요. 어디까지나 그 털의 모양을 조금, 털의 결이나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띄엄띄엄 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이렇게 균일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균일하게 나오면 약간 황공포증 날 것 같고 좀 그래요. 조금 없다가 있다가 하는 느낌으로 박자감을 잘 조절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거든요. 오히려 여기는 이쪽으로 튀어나오는데 이쪽에 그림자가 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느낌으로 이 안쪽에도 그 결의 모양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이제 그려주시면 됩니다. 털 중에서 가끔씩요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한번 덩어리 지면서 이렇게 튀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기가 너무 진지하게 허옇다, 재미없다 싶으면은 이런 부분에도 그런 의미로 살짝 조금씩 섞어주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또 약간 더 이제 욕심을 내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요, 가끔씩 보면은 이 털이 정면을 바라볼 때 이렇게 틈새가 보여요. 여기는 이제 옆으로 누워 있잖아요. 이쪽은 털이 옆으로 누워 있기 때문에 이 틈새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 털이 나를 향해서 이제 서기 시작하면서 요 지점부터 여기 틈새가 보이는데 이 틈새가 굉장히 어둡게 꽉 차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누워있는 쪽은 굉장히 하얀데요. 내 쪽을 바라보는 부분이 유독 어두워진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묘사가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여기 털 사이사이에 이렇게 나를 향해서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사이에 이렇게 틈새 부분이 그러니까 어둡다라는 느낌을 이제 준다는 느낌으로 넣어주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작업을 해주시면은 멀리서 봤을 때 뽀실뽀실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약간 호피무늬라든지 이제 털에 색깔이 있다든지 뭔가 문양이 있는 걸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호랑이 무늬를 그냥 단순하게 그리면은 검은 털과 노란 털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한테 가려지죠. 그래서 이제 그 털 길이만큼 이렇게 가려지는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레이어를 따로 쓰시면 편할 거예요. 그림자 레이어를 따로 쓰고 밑색 레이어는 밑색 레이어대로 따로 쓰고, 그러니까 밑색 레이어에서 점묘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 컬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문양이 좀 있다고 칩시다. 내가 그려놓은 털의 한 길이가 이만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솟아오를 때 딱 이 정도 솟아오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결의 방향이 대충 예상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털 결이 있겠죠. 결 방향에 맞춰서 그쪽 방향으로 솟아오른다는 느낌으로 여기 앞에 색깔로 뒤에 있는 색깔을 가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그려주면 되죠. 그러면 그리고 반대로 검은 쪽은 이렇게 밀고 들고 올라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멀리서 봤을 때도 털 모양이 보이죠. 가끔씩 보면은 요렇게 그려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놔서 나 이렇게 하면은 털 문양 보이니까 그림자를 안 그려도 되겠네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그림자고 문양은 문양입니다. 털을 그리는 작업을 여기서도 해야 되고 여기서도 해야 되고 좀 귀찮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요 그림 보면은 굉장히 잘 그려져 있는데 제가 얘기한 대로 여기 보면 털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즈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림자의 경계선 그리고 바깥쪽 안쪽을 묘사한 모습이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털의 박자감은 조금 다르지만은 오히려 이 그 윤곽선의 모양을 조금 그대로 여기서 이제 같이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독하죠. 이런 거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튀어나온 덩어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림자가 끝부분에 이렇게 졌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신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안에 있는 덩어리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화로 그려놓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그림자를 이렇게 넣는 작업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생각을 해주실수록 훨씬 더 이렇게 잘 나오죠.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윤곽선을 굉장히 잘 그려주셨거든요. 비슷한 박자감으로. 그림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민자로 그려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죠. 자기가 그려놓은 이 털의 박자감을 좀 생각하면서 윤곽을 이렇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비슷한 박자감으로.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알고 나면은 너무 쉬운 건데 막상 알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이 털 그리는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렇게 딱 알아가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많은 귀여운 그림들, 많은 멋진 산타 그림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많이 올려주세요.